혹시 주식 계좌 열어볼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막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 드시나요? 오늘은요, 바로 그 워런 버핏에게 진짜 좋은 기업은 이렇게 고르는 거야 하고 한 수 가르쳐 줬다는 전설적인 스승 필립 피셔와 함께 두 발 뻗고 마음 편히 잠드는 투자법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오늘 저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는 투자의 지혜를 넓히기 위한 것이지 이 종목 사세요 하는 식의 추천이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마 이 질문에 네, 바로 접니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시장은 도무지 예측이 안 되고 내 계좌는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죠. 근데 놀랍게도요. 수십 년 전에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하던 투자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들을 위해 필립 피셔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바로 이 필립 피셔의 투자 지혜를 총 6단계로 한번 완벽하게 뜯어볼 겁니다. 보수적 투자라는 말, 우리가 완전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그 진짜 의미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기업을 딱 골라내는 4차원 분석법,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법까지 핵심만 쑥쑥 뽑아서 달려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피셔의 지혜를 제대로 흡수하려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시대랑 맞서 싸웠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왜냐면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 그가 겪었던 시장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이랑 너무나 닮아 있거든요. 때는 1970년대, 시장은 말 그대로 대혼돈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우량주라고 불리던 니프티 피프티 주식들의 거품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하락장이 닥친 거죠. 상상해 가시나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막 던지고 있을 때 피셔는 딱 버티고 서서 아니야, 바로 지금이 기회야 라고 외치면서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와, 어딘가 되게 익숙한 풍경 같지 않으세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필립 피셔 철학의 가장 짜릿한 반전이 시작될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수적 투자라고 알고 있던 그 개념, 제가 오늘 180도 확 뒤집어 드릴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피셔 철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피셔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주가가 막 떨어지는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피셔는 아니, 진짜 리스크는 네가 그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안전자산요? 현금이나 채권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뛰어난 성장주가 진짜 안전자산이래요. 분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는 회사 여러 개 사는 것보다 내가 진짜 잘 아는 위대한 기업 몇 개에 집중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어떠세요?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이야기죠. 네, 바로 이거예요. 진짜 위험한 건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대체 내 돈을 어디에 묻어뒀는지조차 모른다는 바로 그 사실, 그 무지함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라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앞으로 뭘로 돈을 벌고 어떻게 성장할지 전혀 그림이 안 그려진다? 그게 바로 눈 감고 하는 도박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이 말 정말 수십 년 전에 한 말인데 요즘 들으면 더 뼈아프게 다가오지 않나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한 세상에서 은행에 돈 넣어두는 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의 가치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걸 구경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 위대한 기업이라는 거 대체 어떻게 찾냐고요? 궁금하시죠? 피셔는 그냥 감으로 찍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대신 아주 체계적인 4차원 분석법이라는 틀을 딱 제시해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실전 꿀팁이니까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피셔가 말하길 위대한 기업은 반드시 이 4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대요. 하나씩 볼까요? 첫째, 회사가 얼마나 튼튼하게 돌아가는지 운영 역량을 보고요. 둘째, 그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이 어떤지 봅니다. 셋째, 다른 회사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사업의 본질, 즉 해자가 있는지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좋아도 가격이 합리적인지 가격을 따져봐야죠. 자, 그럼 첫 번째 관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차원은 바로 기업의 기초 체력을 보는 거예요. 뭐랄까, 사람으로 치면 건강검진 같은 거죠. 회사의 하드웨어를 샅샅이 뜯어보는 단계입니다. 생산은 잘하는지, 마케팅은 어떤지, 연구개발은? 재무는 튼튼한가? 마치 자동차 살 때 엔진 성능부터 프레임 강성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저비용 생산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테슬라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 훨씬 높은 이익률을 내는 비밀이 뭘까요? 단순히 차를 비싸게 팔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기가팩토리를 통해서 생산 단가를 압도적으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게 경기가 안 좋아져도 쉽게 휘청거리지 않는 기업의 진짜 기초 체력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세계 최고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일까요? 천만에요. 피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팔리지 않으면 그건 그냥 녹슨 쇳덩어리일 뿐이야. 정말 그렇죠. 그래서 생산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강력한 마케팅,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 개발, 즉 R&D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양쪽 날개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관문을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생산, 마케팅, R&D, 재무. 이 네 개의 톱니바퀴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맞물려서 돌아가는 완벽한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피셔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숫자만 빼곡한 재무제표, 그 너머를 봐야 한다고요. 왜냐? 결국 한 회사의 10년, 20년 뒤 운명을 결정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와, 저기 CEO 되게 유명하네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장 눈어깨 주가에 연연하지 않고 먼 미래를 그리는 경영진이 있는지, 밖에서 스타급 인사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차근차근 성장해서 다져진 끈끈한 팀워크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나 이 회사 다녀 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문화가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피셔는 이걸 이미 수십 년 전에 알았던 거죠. 행복한 직원이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요. 세 번째 차원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워런 버핏이 피셔에게서 직접 전수받았다는 바로 그 개념이죠. 옛날에 성을 지키기 위해 주변에 강을 팠잖아요. 그것처럼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게 만드는 그 기업만의 강력한 무언가. 그게 압도적인 기술이든 막강한 브랜드 파워든 아니면 독점적인 플랫폼이든 말이죠. 이 해자가 깊고 넓을수록 그 회사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관문입니다. 바로 가격이죠. 그쵸.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말도 안 되게 비싼 값에 사면 그건 좋은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적정 가격을 보는 피셔의 관점은 와, 또 한 번 우리의 뒤통수를 탁 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높으면 어이쿠 이거 너무 비싸네, 고평가네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잖아요. 근데 피셔는 정반대로 말해요. 진짜 위대한 성장주는 지금 보이는 높은 PER을 나중에는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릴 만큼 성장할 거야 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숫자만 보고 미래의 구글이나 아마존이 될 회사를 놓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위대한 기업을 알아보는 안목을 갖췄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설 두 발이 필요하겠죠. 피셔는 바로 이 정보 수집 과정을 자신만의 비밀병기, 스커틀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좀 생소하죠? 이 스커틀벗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증권사에서 나오는 뻔한 보고서나 신문 기사에는 절대 없는 정보, 그야말로 현장의 날 것 그대로의 정보를 직접 캐내는 겁니다. 이 스커틀벗이란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요. 원래 뱃사람들이 식수통 주변에 모여서 이런저런 잡담, 뒷담화 같은 걸 나누던 거에서 유래했대요. 피셔가 바로 이 아이디어를 투자에 접목시킨 거예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면서 경쟁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객들 반응은 어떤지, 심지어 그만둔 직원들은 회사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회사의 진짜 속살을 파고든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어떻게 경쟁사 직원을 만나고 전 직원을 인터뷰하나요? 싶으시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죠? 바로 인터넷이 있잖아요.
직장인들만 아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회사 분위기를 엿보고 유튜브에 올라온 솔직한 제품 리뷰를 보면서 고객 반응을 살피고 링크드인 같은 곳에서 똑똑한 인재들이 어느 회사로 몰리는지 그 흐름을 읽는 것. 이게 바로 21세기형 스커틀벗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최고의 분석 도구까지 손에 쥐었어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결국 투자의 성패를 마지막에 가르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마음, 즉 심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펠리 피셔가 평생을 지키고 또 지켰다는 투자자의 멘탈을 관리하는 8가지 황금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피셔의 조언 중에서 아마 가장 도발적일 거예요. 들어보세요. 지나치게 많이 분산 투자하는 건 그냥 저는 제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 수십 개에 돈을 찔끔찔끔 나눠 넣는 것보다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진 소수의 위대한 기업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거죠. 정말 역설적이지만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푼돈 아끼려다가 큰돈 놓치지 마라. 정말 위대한 기업을 발견했다면 몇백 원, 몇천 원 차이 때문에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참게 죽겠다고 눈앞에 수박을 뻥 차버리는 꼴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에 돌아보면 지금 고민하는 그 작은 가격 차이는 아마 보이지도 않을걸요. 이 말은 정말 짧지만 모든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백미러만 보고 운전할 수는 없다. 우리가 운전할 때 어디를 봐야 하죠? 당연히 앞유리를 봐야죠. 투자로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과거 차트가 어땠는지가 아니라 이 회사가 앞으로 달려갈 그 미래의 길, 즉 앞유리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여기저기서 좋다고 홍보만 요란한 아직 검증 안 된 회사는 쳐다도 보지 마라. 전쟁이 날 것 같다,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공포스러운 소식에 휩쓸려서 가진 주식을 던져버리지 마라.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남들 다 가는 길로 따라가지 마라. 위대한 투자는 결국 혼자 걷는 고독한 길이니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쫙 맞춰볼 시간이에요. 필립 피셔의 이 모든 철학을 하나로 꿰어서 앞으로 어떤 시장이 와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줄 우리만의 든든한 투자 나침반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 워런 버핏이 처음부터 지금 같았을까요? 아니에요. 초기에 버핏은 담배꽁초 투자자였어요. 이게 뭐냐면 길에 버려진 꽁초라도 주우면 한 모금은 더 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맘에 가는 회사를 헐값에 사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는 그런 투자 방식이었죠. 그런데 바로 필립 피셔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뀝니다. 아, 그저 그런 회사를 헐값에 사는 것보다 정말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더 위대한 길이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이 탄생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버핏이 애플에 투자한 걸 보면 이 피셔의 철학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말 교과서처럼 딱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1차원 운영 역량, 막강한 브랜드 파워와 앱스토어 생태계, 말할 것도 없죠. 2차원 사람, 스티브 잡스 이후에 회사를 더 크게 키운 팀 콕의 경영 능력. 3차원 해자, 다른 회사는 절대 넘볼 수 없는 아이폰이라는 압도적인 플랫폼. 그리고 스커틀벗? 버핏이 그랬잖아요. 자기 손주부터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아이폰 없으면 못 사는 걸 직접 봤다고. 어떠세요? 피셔의 모든 원칙이 이 애플 투자 하나에 다 녹아있죠. 오늘 우리는 필립 피셔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진짜 보수적인 투자가 무엇인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피셔의 눈으로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순호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가진 이 주식들은 오늘 밤 나를 정말 마음 편히 잠들게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잘 아는 보수적인 주식들인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